기존에 저희가 원래는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사이버 캠퍼스는 cc.3결점.ac.kr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요즘에는 저게 잘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접속하시는 방법은 보통은 여기 저희 포털에서 학생분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로그인이 되시는데 이제 여기 또 뜨네요. 네, 다행히. 그러면 여기 사이버 캠퍼스에서요. 지난 시간까지는 아마 계속 인터넷상으로만 보셨을 텐데, 네,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수업 자료를 대부분 올려놓는데, 오늘 진행하실 거는 온라인으로 많이 보셨던 거 다음으로 이제 오프라인 진행을 하실 때 첫 번째는 MySQL 관련된 거를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ySQL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수업 하나 정도만 하게 되면은 시간이 되게 좀 짧게 끝날 수 있어서 우선은 수업 자료 첫 번째 거 받아두시고요. 5장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거도 오늘 마저 수업을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 자료도 받으셔야 되는데요. 바탕화면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온라인으로만 보셨을 텐데 저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하나를 꼭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자리에 앉으셔서 그 컴퓨터를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하는 파일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수 있게끔 2주차 파일 쪽에다 해놓은 게 있었고요. 이거 지금 앉아 계신 컴퓨터에다가 받으셔서 얘를 설치를 하셔야지만 오늘 수업할 거에 해당하는 MySQL 부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딴 데다가 저장을 해놨네요. 어쨌든 다음과 같이 해서 받은 거를 열게 되면요, 이 APM 셋업이라고 하는 저희 컴퓨터를 하나의 서버로 만들어주게 되는 그러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얘를 저는 압축을 풀어야 되니까 여기 끌어다가 그냥 놓으면은 압축은 풀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처음 이제 설치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뒤에 폰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아니면 앞에 불 혹시 끌까요? 근데 앞에 불을 끄면 또 제가 안 나오겠죠? 영상 찍는 게 또, 그쵸? 네, 어쨌든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APM 셋업이라고 하는 애를 처음 실행을 시켜서 이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OK 누르시고 난 다음에 차례대로 그냥 나오는 거 대부분 선택하시는 거 없이 그대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다음 한번, 그 다음에 동의함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그냥 돼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설치할 때 확실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APM _셋업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설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치를 그대로 눌러주시면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걸 매 수업 시간 때마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수업을 이제 처음 하신다고 할 때 처음 설치해놓고 그대로 냅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다시 리셋이 되면 다시 설치를 해줘야 될 텐데, 가능한 한 컴퓨터에서 계속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특히 오늘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계정 생성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컴퓨터를 옮기시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는 동안에 저희는 수업 자료 오늘 할 거에 대한 것도 잠깐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에 해당, 파일로는 5장 파일인데요. MySQL 부분의 관리자 부분과 그 다음에 6장에서는 MySQL의 이제 사용자를 이용을 해서 몇 가지 그 데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검색을 사용하는 것을 여기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업 자료 먼저 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치가 다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더 걸리는 게 있네요. 프로그램 설치하는 동안에 그럼 오늘 할 거에 대한 거를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내용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 거는 사용자가 어떠한 웹이라든가 앱 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그냥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용자가 앱을 접속하거나 웹을 접속을 했을 때 어떠한 뭐 글을 포스팅한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업로드한다거나 할 때 그러한 정보가 저장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저장되는 부분을 지금 여기 5장과 6장에서 설명드리는 MySQL이라는 데에서 그 텍스트 내용들을 많이 저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데이터베이스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중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중에서 MySQL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데이터베이스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계정을 생성했으면 거기에 데이터를 쓰고 쓰여져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프로그램 설치하다가 이거 꼭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차단을 해버리거나 하시면은 취소를 눌러버리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분명히 둘 다 체크를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프로그램 설치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에서 웹과 이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런 방화벽을 열어줄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액세스 허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설치하는 게 있었으니 마저 한번 가서 다 설치되는지 보도록 하죠. 네, 웹페이지가 설치가 이 서버가 설치가 다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리드 파일은 특별히 읽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닫으시고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을 하기를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마침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실행되는 것 같이 나타나더니만 사라지고요. 얘는 그냥 알림인데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이거 항상 물어보는데요.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얘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그러한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아니오를 하셔서 닫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게 잘 실행이 되는지를 아마 제가 온라인에서도 강의 설명드릴 때 항상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오른쪽 아래에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있는데요. APM 셋업 모니터라고 하는 애를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모니터 보기라는 걸 이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정상 동작 중으로 잘 돼 있으면은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그 웹브라우저에 해당하는 거로 브라우저 하나를 열고요. 여기에 주소창에 로컬호스트라는 걸 눌러서 잘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에 보여지는 걸 좀 하기 위해서요. 글씨를 좀 키워서 텍스트를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을 조금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은 텍스트 뒤에도 잘 보이실 테니까요. 이렇게 주소를 치게 되면은 제 컴퓨터 안에 제가 파일을 넣어둔 거를 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걸 정말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는 얘를 복사하고 이쪽 브라우저에 붙여넣기라고 입력을 하면 네, 다음과 같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타나면 좀 전에 프로그램 설치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원래는 기존에 뭐 영상을 보셨거나 온라인으로 이제 보셨던 거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오늘 할 거는 이 브라우저 쪽에서 보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브라우저보다는 이제 그 도스 창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 창이라고 하는 거는 CMD라고 이 검색에서요. 여기 오른쪽, 왼쪽 아래죠. 이게 검색이라는 걸 누르시면 검색할 수 있는 게 나타나고요. 여기에 CMD라고 입력을 하면 네,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뜹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해서 오늘은 하셔야 될 건데 이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혹시나 이 검색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마우스 하신 다음에 여기에 검색 있죠? 이 검색 아이콘 표시를 해주시고 나면은 여기 아래 왼쪽 아래 이 그 돋보기 창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검색 아이콘 표시 체크를 풀어버리면은 당연히 네, 숨김해버리면 검색이 안 나타나잖아요. 이 아래.
근데 얘를 오른쪽 마우스 하신 다음에 검색에서 검색 아이콘 표시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나면 이쪽 아래에 검색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눌러서 이제 cmd라고 하는 도스창을 열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나타나면 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얘도 그 글씨가 그렇게 많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요. 저는 잠깐 여기에 해당하는 속성 값에서 글꼴을 좀 더 키워주고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도 텍스트 색을 화면 텍스트 색을 검정색으로 하고 화면 배경색을 오히려 흰색으로 해야지 잘 보이시겠죠. 네. 그렇게 저는 도스창의 화면을 좀 바꿔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이게 꼭 잘 실행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정상 동작 중으로 돼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신 겁니다. 네, 얘는 이제 계속 띄워놓을 필요 없기 때문에요. 잘 돼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인 MySQL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치해 놓은 그 프로그램에는 아파치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몇 가지 PHP를 실행할 수 있는 아파치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PHP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그 MySQL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MySQL이라고 하는 애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한꺼번에 연결이 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고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그냥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MS SQL이라든가 뭐 오라클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MySQL 중에서 MS SQL이라든가 그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 혹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수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MySQL을 그냥 가장 무료로 배포하기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MySQL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MySQL, 요즘에는 더 정말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하둡이라고 하는 그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쪽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저희가 수업하기에는 되게 좀 분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MySQL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2차원 테이블, 일반적으로 표라고 하죠. 가로 있고 세로 있는 그 표에 해당하는 2차원 테이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MySQL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2차원 테이블 My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테이블 안에는 필드와 레코드라는 거에 의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테이블은 이거 두 개를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을 저장을 할 때 정보를 구분을 지어서 뭔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학생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학생 학번이라든가 학생 성별이라든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거를 등록을 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전화번호, 학번, 이름,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필드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학생의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거를 그 필드 안에 들어가는 레코드로 저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뒤에 표가 있으면은 설명드리기가 더 쉬운데요. 이거 전체를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전체를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테이블에서 맨 위쪽에 있는 정리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정을 해놓은 이 맨 위의 것을 하나의 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드 안에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네 개의 데이터를 레코드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코드는 일반적으로 로우라는 한 열을 데이터 하나의 집합으로 가지게 되는 거고요. 혹시나 이 필드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져올 때는 컬럼 쪽에 해당하는 필드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 5장에서 말고 6장에서는 저 데이터를 실제로 입력을 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제 5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설치만 해놨고 아직까지 데이터를 넣거나 불러오거나 하는 걸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MySQL을 사용을 할 건데 그 MySQL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라클이라든가 IBM에서 제공하는 거 아니면 인포믹스 등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MySQL은 저희가 보고 있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 유닉스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보다는 그냥 딴 것보다는 여기 설치 방법이 간단하게 저희는 클릭만 몇 번 해서 설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초보자가 익히기 쉽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잠깐 띄워놨던 그 명령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제 MySQL을 사용하는 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는 윈도우에서요. 저는 이미 프롬프트를 띄워놨지만 다시 띄운다고 하면 윈도우 누르고 맨 왼쪽 윈도우 모양 있는 것 다음에 있는 검색기 있죠. 그래서 돋보기를 눌러서 cmd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고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메인 루트로 지금 찾아가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cd 한 칸 띄우시고 그 다음에 엔터 위쪽에 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시 있죠? 이 표시요. 이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앞에 있는 위치가 원래는 이쪽 방에 이쪽 방까지 얘가 지금 명령어가 찾아가서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걔를 맨 앞에로 지금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저기도 C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로컬 디스크 표시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C 위치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이 APM 셋업이라는 폴더 안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요 cd APM 셋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저는 AP만 치고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 cd 한 칸 띄우고요 AP까지 입력을 하고 왼쪽 그 키보드 중에서 물결무늬 아래에 있는 탭이라는 키 있죠. 그 키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똑같은 이름이 하나밖에 없으면 저렇게 찾아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찾아가서 엔터를 누르면 그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까지 지금 옮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한 2주 정도 더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저 폴더까지 찾아가서 뭔가를 막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htdoc라는 폴더까지 나는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겠죠. cd htdoc 이니까요 탭도 눌러주면은 주소가 나타나고 엔터를 쳐주면은 그쪽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할 때에는 이 cd라고 하는 명령어로 그쪽 폴더로 좀 가달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수업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또 가야 되니까 cd 한 칸 띄우고 그 원 표시에서 입력을 하면 다시 첫 번째 폴더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한 이동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치는 해놨다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쓰기 위한 먼저 그 관리자 부분을 접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접속을 할 때는요 다음과 같이 MySQL 한 칸 띄우고 다시 U라는 글씨와 그 다음에 처음 계정은 저희는 프로그램 설치했을 때 루트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저는 1, 2, 3, 4, 5, 6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APM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을 그냥 말로만 드리면 문제가 있으니 관리자 권한으로요 루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게 되고 처음에는 이게 아마 비밀번호일 겁니다. 관리자 비밀번호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접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MySQL 처음 접속하기 위한 명령어로요.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그 내용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스 프롬프트 열었고요. 여기에 MySQL을 이제 쓴다고 하는데 사용자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사용자 이름으로는 루트를 쓸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조금 있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요. 패스워드를 이제 물어봅니다. 보통 패스워드 같이 써도 되지만 저렇게 따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pm setup이라고 하는 걸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비밀번호 혹시 도대체 뭐지라고 하시는 분은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밀번호는 apm setup이라고 하는 비밀번호가 있으니 이거를 잘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앞에 생김새가 바뀌었습니다. 네, 뭔가 막 설명을 하다가 MySQL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원래는 C 드라이브 있었는데 지금 MySQL 명령하는 대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생김새가 다른 거고요. 만약에 이게 생김새가 여전히 C 적으로만 돼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접속을 못 하신 거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반드시 명령어를 뭐라고 썼어야 되느냐? 네, MySQL 쓰고 루트 권한 쓴다 라고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비밀번호 넣어라 라고 명령어가 나오고요. apm setup이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MySQL까지 가신 겁니다. 네, 그럼 관리자까지 잘 들어가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몇 가지 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돌아다니면서 보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아마 돌아다니면서 보는 건 좀 그렇긴 하실 텐데, 그쵸? 원래 실습 시간 할 때는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보시라고 하고 시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 날이 좀 아직까지 그런지라 어쨌든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접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접속 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몇 가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show database라고 입력을 하면 이거 안에 지금 제가 설치한 컴퓨터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요.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지금 제 컴퓨터에는 3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MySQL 사용하기 위한 관리자 모드의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PHP MyAdmin이라고 해서 저희는 도스창으로 보고 있는데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어드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이 5장에서 살펴볼 거는 MySQL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저는 지금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이 아닌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을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다 써도 되지만 여기에도 많은 데이터 테이블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사용자 등록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살펴보기 위해서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테이블이 얼만큼이 있느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과 같이 도스창에서 이번에는 MySQL을 잠깐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는 이 데이터베이스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접근을 좀 하고 싶다라는 명령을 쓰고요. 그러면 네, 그쪽 쓸 수 있게끔 바꿔줬어 라는 응답이 온 거죠. 그럼 여기에 실제로 이제 나는 그걸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나는 여기 안에 있는 테이블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명령어로는 show tables라고 하는 이름을 적으시면, 명령을 적으시면 이제 이 MySQL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들이 뭐가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엔터를 쳐서 확인을 해보면 23개의 테이블들이 있고요. 사용자라고 하는 테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려서 보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 테이블과 그 다음에 뭐 함수 테이블들, 여러 가지 뭐 도움말이 있는 테이블들,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걸 다 사용할 건 아니고요. 이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과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db라는 테이블 두 개를 사용을 해줘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이 MySQL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와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쓸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그러한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db라고 하는 테이블과 이 user라고 하는 테이블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걔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계정 생성을 그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것까지 안 되시면 다음 거 못 하거든요.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네. 네, 그럼 여기 지금 프롬프트가 여기까지 있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저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를 등록을 해주고 두 개를 연결해주는 세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를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 그 만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본인이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 책에서는 뭐 사용자 이름을 kdho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kdhome_db라고 입력을 한 거고요. 저희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어주시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create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저는 제 아이디 쓰는 거가 있고요. db라고 해서 입력을 할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자꾸 뭔가 물어봅니다. 왜냐면 이 명령어를 쓰는 라인에서는 항상 세미콜론이 마지막에 명령어가 끝났다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꼭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셔야지만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잘 만들었다는 얘기 안 나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create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본인 쓰고자 하는 id 언더바 db라고까지 적으셔야지만 네, 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잘 되신 분들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나를 보시기 위해서는 show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걸 아까 배우셨었죠?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입력을 하면 좀 전에 만든 db까지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나야 됩니다. 만드셨어요? 혹시 못 만드신 분 계시나요? 네. 저거 하나씩 만드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지 또 이어서 하시기 때문에요. 네, 요번 때 항상 세미콜론이 끝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미콜론 하나 더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들어지신 걸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좀 전에 제가 입력했듯이 show 한 칸 띄우시고 데이터베이스 세미콜론 하시면은 보여질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셨으면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또 추가를 해주고 쟤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데이터베이스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show 데이터베이스라는 명령어도 잠깐 좀 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사용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사용자에는 그러면 어떠한 정보가 들어가야 될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DESC 한 칸 띄우고 유저라고 하는 거는 네, 얘는 대도 뭐 안 될 리는 없겠지만요. 어쨌든 그냥 잠깐 정보를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DESC 유저라고 하는 걸 보겠다라고 하면 MySQL 안에 테이블이 있는데 지금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좀 보여드릴 부분이 있어서 네, 테이블을 보시면 여기에 맨 끝에 있는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떠한 정보를 넣어야 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쟤에 대한 정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DSC 유저 여기서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DSC라고 하는 거는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좀 보여줘 라는 얘기고요. 이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 정보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고 입력을 하시면 네, 뭔가가 순식간 훅 지나갔는데 39가지의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저는 올려서 확인을 해보면 네, 호스트와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그 사용자에 해당하는 패스워드와 뭐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막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대부분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yes, no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쓰실 거 없이 어쨌든 맨 위에 봤더니만 사용자의 호스트와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3개는 꼭 입력이 돼야 되겠네 라고 보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한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잠깐 정보를 본 거니까요. 현재는 사용자가 뭐가 있는지를 잠깐 봐야 됩니다. 셀렉트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아까 호스트와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가 거기 유저라는 테이블 안에 잘 들어가 있나를 한번 확인해 본다는 의미로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 명령어를 써서 사용자가 누구누구가 있는지 한번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로는 select 별표 from db인데 이 별표를 해버리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로는 호스트와 그 다음에 유저와 그 다음에 패스워드 3가지 값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똑같이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희 수업 자료에 이렇게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기 부분은 대문자로 해놨는데요. 저도 그래도 책에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게 좋으니 소문자로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호스트와 유저 패스워드를 나는 DB에서 본다고 하죠. 여기서 보는 거죠. 저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정보가 나타납니다. 호스트는 다 로컬 호스트라는 걸 쓰고 있구나 라는 것과 현재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유저 부분에 루트라는 사용자와 php myadmin이라는 사용자 2개의 사용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이 쓰는 패스워드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이건 암호화돼서 패스워드가 되게 길게 보이는 겁니다. 저걸 다 적는 게 아니고요. 저희 APM 셋업이라고 하는 패스워드가 지금 이것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사용자가 지금 2사람이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아까 데이터베이스 만든 거에다가 이제 제가 사용할 사용자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등록을 위해서는요, 다음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2줄 띄워져 있는데 그렇게 신경 쓰실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을 넣어줄 겁니다.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넣어줄 건데 거기에다가 줄 정보로는 나는 호스트와 그 다음에 유저라는 이름과 사용자 아이디어, 그다음에 패스워드 3개를 줄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로는 로컬호스트라는 글씨와 그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의 아이디 이름 그리고 패스워드를 저는 1, 2, 3, 4라고 적어서 넣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 있죠? 두 라인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셔야지만 그러고 엔터를 치시면 OK라고 하는 메시지가 떨어지면 사용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도 저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등록하기 위해서요. 여기 부분에 그러면 insert into user 에다가 넣을 건데 뭐뭐 넣을 거냐면요. 호스트 부분과 그 다음에 잠시만요. 가로가 있죠. 유저 부분과 그 다음에 패스워드 3개를 넣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화면상에도 그렇지만 너무 더 길게 가면은 옆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그냥 한번 쳐줍니다. 그러더라도 명령어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value 부분에 여기에 local host라는 값과 그 다음에 나는 사용자 아이디를 이거로,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패스워드라는 글씨가 하나 더 들어가고 여기에 저는 1, 2, 3, 4로 패스워드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열에 해당하는 모든 명령어의 문장이 끝나면 맨 끝에 세미콜론을 찍은 거고요. 여기에서 윗라인의 호스트와 유저 패스워드는 그 필드명을 적은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콜론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밸류 다음에는 로컬호스트 앞뒤로 이렇게 콤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쓴 아이디 앞뒤로도 저렇게 콤마가 있습니다. 저거는 문자열을 전달할 때는 이게 하나의 문자열 전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이쪽에 그 쉼표 같은 다운표 같은 게 앞뒤로 붙은 거고요. 저기도 앞뒤로 아이디 앞뒤로 붙어 있고 패스워드도 숫자이긴 하지만 저는 저걸 문자열로 표현을 해서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저렇게 패스워드 뒤에도 다운표를 적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까지 잘 적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사용자 등록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것도 혹시나 사용자 등록이 안 되시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정말 잘 등록돼 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봐야 되겠죠. 왼표가 아니라 호스트와 유저와 패스워드를 보겠다. 어디서부터냐?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에서부터 보겠다라고 명령어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등록한 사람 이름 하나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까지 되셔야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사람과 이 사람 이름을 붙여주는 거를 또 해야지, 거기까지 해야지 끝나는 거기 때문에요.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다 잘 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다음 것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사용자 등록한 것과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은 두 개를 붙여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용자 등록한 사람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 권한을 관리하는 게 이번엔 유저가 아니라 DB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SC, DB를 보시면 또 정보가 되게 많이 나올 텐데요. 저도 확인만 해보면 DSC에서 DB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뭐가 또 22줄짜리 뭐가 있습니다.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똑같이 호스트를 써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사용자 이름을 차례대로 써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셀렉트 하는 거, 인서트 하는 거 여러 가지 다른 명령어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지 말지입니다. 이거 다 모두 yes라는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명령어를 쓰시기를 두 개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어를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많죠. yes인 건데 yes가 19번이 있는 겁니다. 그 19번에 해당하는 yes를 다 넣어주는 거고 저기 앞에 중요한 거는 로컬 호스트라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kb, kd, home, underbar db, db 이름인 겁니다. 저는 nzin underbar db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을 쓰는 거고요. 여기 지금 콤마 하나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yes를 19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19번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용을 할 때요. 다음과 같이 쓸 겁니다. insert into db에다가 입력을 할 건데요. 그 다음에 값들을 입력을 해줄 겁니다. 처음에 입력할 값은 당연히 로컬호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먼저였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습니다. 네, 저는 옆으로 더 넘어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엔터를 한번 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제 이름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 이름을 적고요. 또 엔터를 잠깐 저는 쳐줍니다. 그 다음에는 yes를 19번을 해주라 그랬어요. 근데 19번을 다 적다 보니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yes 한 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을 적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insert into db하고 value 하시고 난 다음에 localhost라는 이름과 nzin underbar db와 그 다음에 제 id까지 적었습니다. 네, 맞네요. 그쵸? 그리고 콤마 꼭 적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적었고요. 5개를 또 적으려면은 일일이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엔터를 저는 쳤잖아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위로 한번 올려주시면요. 키보드 화살표 위로 올리기를 한번 올려주시면 똑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쵸? 또 한 번 올리면은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요. 그쵸? 내리면 다시 원래 썼던 거로 내려옵니다. 그쵸? 그래서 위에 5개 했고
두 번째 거 화살표 한번 올려주고 난 다음에 그대로 또 엔터 쳐주면 저는 10개 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화살표 한번 올려주고 15개 했고요. 또 화살표 한 번 더 올려주고 저기를 다 적으면은 이번에 20개가 넘어가 버리죠. S가. 그럼 안 되니 하나의 S를 지워주시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9개의 S가 표시가 되고요. 이 사람 이름으로 저 데이터베이스를 로컬호스트에서 접속을 하겠다라는 명령어를 다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쳤을 때 에러가 안 나타난다면 잘 입력했어 라는 의미로 또 OK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용자가 제가 쓴 사람 이름으로 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등록한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지막 명령어로 플러시 이 명령어를 꼭 적어주셔야지만 얘가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릴로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등록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플러시 프리빌리지스를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은 네, 오케이 잘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선은 사용자까지 등록을 마친 겁니다. 등록을 마쳐서 이제 6장부터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세팅이 다 되신 겁니다. 팀 편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2분이 되셨던, 3분이 되셨던 저희가 개개인으로 프로젝트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2분 내지 3분으로 팀 편성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아마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수업을 할 때부터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팀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안 오신 분들 지금 있으신 분들도 그분들끼리 팀 편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오신 분들끼리 편성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팀 편성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끼리 편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안 오신 분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냥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을 또다시 팀 편성이 안 되신 분들을 모아서도 최소한 2분 내지 3분으로 편성을 다 해드릴 겁니다. 물론 나는 그냥 팀 편성 싫고 혼자 하고 싶다 그러면 혼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편성을 꼭 오늘 해야지만 다음 주에는 그 팀 편성한 내용을 가지고 좀 뭘 만들 건지를 좀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계획 잡으신 걸 가지고 발표하실 수 있는 걸 좀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발표를 하시면 될지를 영상으로 준비를 잠깐 해서 어떻게 발표하시면 됩니다라는 걸 좀 저희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 하시듯이 그쪽에 영상 하나를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프로젝트 준비해서 발표하면 되겠구나 라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내일까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발표 준비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발표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나오셔서 발표를 하시는 것보다는 각각 팀별로 발표하시는 거는 다음 주까지 또 그 팀 편성된 분들끼리만 모이셔서 한 분이 뭐 영상 촬영을 하건 아니면은 저 그 수업할 때처럼 그 목소리 녹음하고 그 다음에 그 PPT만 넘겨지는 식으로 하든 어쨌든 우리 팀은 뭘 만들 겁니다라는 그 영상을 각 팀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올려주시는 거를 각 다른 분들이 보시고 각 팀별로 평가하시는 거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팀 편성도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셨다가 이 설명 끝나고 중간 쉬는 시간에 좀 고민을 더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 다음에 팀 편성하는 거를 쉬는 시간 끝나고 또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아까 녹화하는 게 완전히 다 날아가긴 했는데 네,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까지 이제 사용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 사용자가 잘 등록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실제로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한번 그 부분을 접속하기 위해서요. 네, 좀 전까지 했던 거를 익스트로 해서 나가주십니다. 화이트로 나가셔야 되고요. 익스트로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계속 MySQL이라고 돼 있던 애가 없어지고 인사를 하고
C 드라이브 땡땡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C 드라이브로 다시 나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저는 사용자 유저 이름을요, 다시 U를 꼭 쓰셔야 되고, 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저는 1234로 지정을 했었기 때문에 1234로 지정을 해서 확인을 하면 잘 로그인이 돼야 됩니다. 좀 전까지 등록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서 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사용자를 등록하고 걔네 둘을 연결시켜 주는 게 안 되신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차례대로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과 같이 MySQL 한 칸 띄우고 다시 U를 하고 난 다음에 ID,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다시 P를 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쳐서 사용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셔야지만 다음과 같이 이제 MySQL 프롬프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MySQL 프롬프트로 들어갔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뭐 사용자가 MySQL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쓸 데이터베이스는 DB를 사용을 하겠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디를 요걸 적었으니까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좀 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데이터베이스를 그쪽으로 바꿨다라는 게 보이고요. 저는 여기 안에 그러면은 테이블이 뭐가 있나? 라고 하면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만 했지 거기에 아무것도 넣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비어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까지가 원래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챕터 5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등록하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정 접속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관리자를 변경을 해줘야 되겠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을 할 때에는 관리자로 접속을 하고 난 다음에 패스워드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업데이트 하고 나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업데이트 하는 법이 업데이트를 하는데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죠. 그 테이블에 패스워드를 123수로 바꿔주는데 누구 비밀번호를 바꿔줄 것이냐, 루트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1234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인데 저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바꿔버리면 나중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비밀번호로 바꾸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한번 릴로드를 해줘야지만 이제 접속을 할 때 이 바꿨던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저 부분을 해주고 다시 나가서 한번 해보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거는 실제 예제로 하시고 나면 나중에 바꾸고 나면은 나 관리자 비밀번호 바꾼 게 뭐였지 하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이런 게 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사용자를 등록하는 데까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럼 사용자를 등록을 했으니 등록된 사용자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 안에다가 어떠한 내용을 집어넣고 하는 게 이제 챕터 6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장 내용을 또 마저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령어를 이제 사용하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등록되고 난 다음에 SQL 명령어를 이제 몇 가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메모장에다 저장을 해서 실행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백업하고 복원하는 방법을 아주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명령어들 중에서 사용자 접속하는 부분은 좀 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한 형태인데요. MySQL로 접속을 하는데 사용자 아이디를 뭘 쓰고 싶고 패스워드를 뭘 쓰고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뭐다라고까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면요.
이제 또다시 아예 새로운 그 브라우저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저는 이 돋보기를 다시 열어서요. cmd를 쓰고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엽니다. 다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저는 네, cd 루트로 갈 겁니다. 네, 그래야 좀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ySQL 접속을 위해서요. 사용자 아이디를 쓸 건데 MySQL 접속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사용자를 추가를 할 건데 어떠한 사용자를 쓸 거냐. 좀 전에 등록해놨던 사용자 이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아까 저는 1, 2, 3, 4라고 했었죠. 좀 이따가 적을 겁니다.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쓰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이거다라고 이름을 적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MySQL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는 이따가 적을게. 데이터베이스 이름까지 적고 엔터를 치면 패스워드 저는 1, 2, 3, 4로 했으니까요.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네, MySQL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MySQL 접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와 테이블 뭐가 있는지를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테이블을 만들어야지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테이블을 보기 위해서 하나의 표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요. 그 표를 만들 때 들어가야 될 정보를 이 앞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번호가 들어갈 애인데요. 몇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번호가 들어갈 애라서 또 넘버라고 하고 타입을 인티저 타입이라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이 들어갈 건데요. 어떤 친구들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4글자까지죠. 그래서 여기에는 10글자까지만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주소에는 그래도 좀 주소가 길어야 되니까 80자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과 전화번호는 20자 이내, 그 다음에 이메일도 20자 이내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친구 리스트를 넣기 위해서요. 그럼 저렇게 테이블 만들 거를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프렌드라는 이름으로 적겠다라고 하면요. 저거를 저희 좀 전에 그 명령 프롬프트에다가 저러한 내용들을 명령어로 써줘야 됩니다. 그 명령어로 쓴 방식이 저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테이블을 만들 건데 테이블명은 프렌드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필드명과 거기에 해당하는 타입, 필드명과 타입을 쓰고 마지막에 그 키 값을 하나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아까 그 넘버를 필드명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거는 중복 방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어를 쓸 건데 실제로 쓰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죠. 이만큼의 내용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요. 테이블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근데 그 테이블의 이름은 프렌드라고 하는 이름인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테이블 이름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가 인티저 타입으로 들어갈 건데 얘는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얘로 구분 지을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름은 10자리 이내, 주소는 80자리 이내, 전화번호는 20자리 이내, 이메일은 20자리 이내,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값으로 아까 빈 공간 없는 넘버라고 하는 이름을 키 값으로 주겠다라고 하고 여기 가로가 열려 있었으니 가로를 닫아주고 세미콜론까지 하게 되면 이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테이블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저 내용 하나하나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외워서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옆에다가 살짝 두고 쓰기 시작하면요. 네, create table인데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은 안 만들어집니다. 프렌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create table friend 한 다음에 가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저는 더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숫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넘버 값인데 얘는 인티저 타입이고 빈 공간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넘버 값이고요. 인티저의 난널로 표시를 한 겁니다. 또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10자 이내입니다. 그래서 name이라고 하고 10자 이내. 그 다음에 주소입니다. 어드레스도 80자 이내로 쓰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전화번호요. 20자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20자 이내로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넘버와 이름, 어드레스,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복되지 않는 값으로 넘버를 프라이머리 키로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값으로 넘버라고 이름 지었던 애를 하겠다 라고 하고, 저 맨 위에 프렌드 다음에 가로가 있었던 게 있으니까 그 가로를 마감해주고 세미콜론까지가 하면은 명령어가 다 끝나는 겁니다. 네, 저기까지 오타 없이 다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커리가 OK라는 게 떨어져야 됩니다. 혹시나 저기 중간에 뭔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게 있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커리 OK로 잘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테이블 하나를 이제 만든 겁니다. 정말 테이블이 있느냐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이블을 보자라고 하면 프렌드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 만들었네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테이블의 생김새는 어떻게 되느냐, DESC 하고 난 다음에 프렌드라고 하는 테이블의 생김새도 보고 싶다 라고 또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넘버 값과, 그렇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등록될 수 있는 그러한 테이블 프렌드라고 하는 애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도스창에다가 하고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문자가 틀리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그럼 얘를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파일 형태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DS 좀 전에 했던 거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먼저 명령어에 대한 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파일로 해서 한번 해보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friend2.sql이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메모장에다가. 그래서 메모장에 만들어 둔 파일은 저희는 사실 저희 사이버 캠퍼스예요. 오늘 수업하는 거에 이 실습 파일 내 파일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네트워크가 갑자기 왜 연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가 지금 제대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파일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파일 받으시면 될 겁니다. 네, 갑자기 왜 사이버 캠퍼스가 또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네트워크 아예 연결이 안 되네요. 어쨌든 이 파일 그대로를요, 만약에 파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그렇죠? 복사하고 메모장 하나 열어서 여기에 좀 전에 있는 PPT 내용의 파일을 그대로 텍스트를 그대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메모장 내용을 저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 수업하고 있는 C 드라이브에 APM 셋업이라고 하는 이쪽 htdoc까지 가서 여기다 파일을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APM 셋업 htdoc라는 폴더에 가서 문서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저는 friend 2.sql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인코딩 타입은요, 가능한 한 한글 쓸 때 저희 UTF 파일 쓰면 좋긴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안시 타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코딩 타입을 안시로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파일 지금 만들어 둔 거고요. friend2.sql이라고 하는 파일이 실제 저희 C 드라이브예요. 그 다음에 APM 셋업이라는 폴더 안에 htdocs 안에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파일을 이제 저희가 불러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파일에 작성된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 건데
프렌드 2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아까와 똑같습니다. 숫자 있고요. 이름 10자리, 어드레스 80자리, 전화번호 20자리, 그 다음에 네, 이렇게 4개만 있었나요? 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메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쵸 아까는. 근데 이번에는 이메일이 없고 프라이머리 키 값으로 넘버 값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렇게 돼 있는 파일을 저는 그냥 만들어 놨으니까 쟤를 실행을 해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네, 다시 명령 프롬프트 가서요. 지금 저희 명령 프롬프트에는 테이블을 모두 보면 프렌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하나 없는 더 없이 저거 하나만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나가고요. 네, 다시 C 프롬프트로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만들어놨던 파일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htdoc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럼 저는 거기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cd 한 칸 띄우고 apm이라고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탭키를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름이 자동 완성돼서 나온다 했습니다. 저렇게 나타나게 하고 엔터를 쳐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그 폴더 안으로 지금 들어가셨죠. 그 폴더 안에 저는 htdoc라고 하는 폴더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요. 또 ht만 적고 탭키 누르면 네, 저렇게 잘 주소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apm 셋업에 htdoc까지 갔습니다. 왜 이렇게 가고 있느냐?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 C 드라이브에 apm 셋업에 htdoc 안에 이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기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갔으니까 그럼 그 파일이 잘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해서 dir/w를 치게 되면은 그 파일이 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나? 네. 저는 그렇게 명령어를 쳤더니 네, 이렇게 이 파일이 있고 또 이 파일이 있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 방까지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명령어, 이 1번에 있는 명령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적으시면 안 되겠죠. MySQL인데 사용자, 저는 제 id n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 우선은 적지 말고요. 그 다음에 저는 nzin_db라는 거를 사용을 할 텐데 쪄 있는 파일을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잘 들어가는지 저는 텍스트를 이제 적어봐야 되겠죠.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요. MySQL, 그 다음에 사용자, 저는 제 아이디, 패스워드 적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어줘야 되죠. nzin_db. 네, 여기서는 화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는 엔터 치면은 그 다음 또 명령어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화면이 작더라도 그냥 여기 뒤에 바로 연결해서 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뒤에 있는 파일을 저 데이터베이스에다 넣어달라고 하는 거고요. 저기에 아까 얘기했던 friend s.sql, friend2죠. 네. 이 .sql이라는 파일을 저기에다 넣어달라 라고 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고 패스워드 잘 입력하고 패스워드까지 입력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고요. 1, 2, 3, 4를 입력을 하고 네,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면은 제대로 된 겁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제대로 안 된 거고요. 정말 잘 됐는지 저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하고 이제 접속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엔터 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접속을 하면 네, 맨 위에 거 내용 적은 거고 패스워드 넣고 그 다음에 잘 됐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접속하는 겁니다. 테이블이 정말 다 있느냐, 저는 아까 만들어놨던 프렌드와 그 다음에 이번에 저거 명령어에 의해서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엔터를 쳐서 확인해 보면은 잘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테이블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테이블들을 만드셔야지 나중에 저희 브라우저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저기다 집어넣을 때 이러한 동작을
이 테이블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편하신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테이블을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난 다음에 잘 안 고치거든요. 근데 저희 책에서는 만들고 난 다음에 조금씩 고치는 방법도 설명을 하고 있어서 다시 앞에 스킵해서 지나갔던 부분인 만들고 난 다음에 고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고치는 거 잘 안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한번 만들어 두고 잘 안 만들어지거나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될 때는 그냥 그 테이블을 없애버리는 게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걸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요. 처음 만들었던 게 있는데 만약에 그 테이블을 좀 변경을 해야 될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나이라는 그 필드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alter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고 테이블의 어느 부분을 고칠 건데 friend라고 하는 테이블 중에 나는 나이라고 하는 부분을 숫자 형태로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추가하고 난 다음에 잘 추가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맨 끝에 나이가 잘 등록된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저도 명령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프렌드라고 하는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넘버와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5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나이라고 하는 데를 추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렇게 쓰면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해보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이제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잘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DESC 보고 프렌드 내용을 보면 이제 로우가 6개로 증가하고 이메일 다음에 나이가 추가된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한번 예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필요 없는 테이블이 있더라. 이메일하고 나이를 다시 삭제를 하고 싶다 할 때는 alter 테이블 이름 다음에 드롭하고 드롭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아까는 add라는 명령어를 썼었는데 드롭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지우고자 하는 애를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했었던 애를 다시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는 나이 값을 없애고 싶다 라고 하면 없애진 거고요. 또 그대로 쓸 필요 없이 이메일도 없애고 싶다 할 때는 위로 화살표 하나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이라고 돼 있던 거는 이메일로 또 바꿔주고 엔터를 쳐주면 또 없어지겠죠. 네, 잘 2개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잘 없어졌느냐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명령어를 쓰고 확인을 해보면 이제 4개만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원래는 텔이라고 돼 있는 그러한 필드 명령이었는데 폰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텔이라고 했던 게 20짜리였는데 그냥 전화번호만 넣으면 되니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고 싶다 할 때에는 여기에 add drop이 아니라 change라는 또 하나의 명령어를 써서 전화번호라고 하는 텔을 폰으로 바꾸고 이 타입도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겠다라고 명령어를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작성을 하면요. 원래 한번 먼저 봐야 되겠죠. 보게 되면 원래는 텔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캐릭터 타입 20짜리를 넣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죠. 텔이라고 하는 거를 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꿀 거고요.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잘 바뀌었고요. 바뀐 내용을 확인을 하려면 폰이라는 거로 바뀌고 인티저 타입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냥 제가 빨리 지나가는 이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저렇게 바꿀 바에는 아예 지우고요. 그 다음에 새로 구성을 해서 다시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고칩니다, 저거는. 그래서 어쨌든 고치는 방법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테이블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필드 이름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시 한 번씩만 해보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테이블을 삭제하는 명령은 되게 간단합니다. 드롭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명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이 현재는 두 개가 있죠. 이 중에서 나는 프렌드라고 하는 테이블을 삭제하고 싶다 할 때는 드롭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명을 작성을 하시면 테이블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삭제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테이블 몇 개 있느냐 또 보여달라고 명령어를 내리면 저는 이제 프렌드라고 했던 테이블이 삭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삭제를 하고 다시 테이블 만드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테이블을 새로 만드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능한 파일 자체를 만들어 두시고 메모장에요.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두시고 여기에서 수정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이렇게 해서 수정할 거를 수정을 하고 다시 테이블을 만드시면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요, 이 내용을 정말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 PHP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도 많이 사용할 건데 지금 오늘 수업 들으시는 것만 도스창에서 하고 있는 거지 이 명령어들 모두 다 도스창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웹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PHP 코드 내에서 쓰실 명령어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그 MySQL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네 가지 명령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넣는 명령어입니다. 테이블 안에다가요. 그래서 insert into table 명령문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들어가 있는 거를 불러올 때는요, select 명령어를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들어가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할 때는 upda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들어있는 애를 삭제를 하고자 할 때는 delete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 네 개의 명령은 오늘 배울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말 많이 쓸 명령어이기 때문에요.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익혀두셔야 되는데 그 웹페이지에서 사용하는 PHP 명령문 내에 사용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MySQL 자체 내에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를 해봐 달라는 의미에서 이쪽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insert into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현재 저는 friend2라는 테이블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숫자와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넣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 명령에 의해서 데이터가 friend2라는 테이블 안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명령어를 쓰시면은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그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저는 select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friend2에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넣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번에 해당하는 이 세 줄을 입력을 해봅니다. 저기에다가 데이터 저걸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insert into friend2에다가 숫자와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넣을 건데, 그렇죠? 그렇게 넣을 건데, 그럼 값으로는 얼만큼을 넣을 거냐? 숫자 1과 저기 1에는 숫자이기 때문에 저 조그만 따옴표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글 바꿔서 이라는 이름이, 그 다음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이라는 주소가,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입력됐으면 좋겠으니까 따옴표하고 123 4567 하고 데이터를 넣는 거를 끝냅니다. 데이터 작성 다 했으니 입력이 정말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엔터를 치고 입력이 잘 되면 당연히 쿼리 OK 사인이 뜨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셀렉트 별표 from 그 다음에 프렌드 2에 데이터가 잘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 달라 라고 해서 엔터를 치시면 하나가 잘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명령 이겁니다. 그럼 이제 또 한 사람 내용을 입력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또 바꿔서 쓰면 되겠죠. 화살표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하면은 또 하나 입력할 건데 화살표 또 올렸다가 내리면 이번에는 2번이라는 사람을 그러고 이번에는 뭐 이름 적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주소를 네 주소를 이 정도로만 입력을 하고 또 네 전화번호만 또 바꿔주고요. 입력을 똑같이 해주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또 하나가 잘 입력이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또 잘 입력됐는지를 셀렉트 문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네, 저 한명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 2개가 잘 들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쓰는 명령어가 insert라고 하는 명령어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항목들을 넣어야 될 게 테이블 상에 많아지면은 저 위에 이름을 더 적어줘야 되고요. 필드명을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 내용도 똑같이 그 칸수에 맞춰서 입력을 하셔야지만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줄 때는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요. insert라는 명령을 사용했으면 되는데 불러올 때는 이 select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오는 명령과 업데이트하는 명령, 지우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게 좋으니까 이번에는 파일을 mem.sql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되면은 좋은데 네트워크가 안 되는 관계로 저는 저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일을 다음과 같이 제공을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이 파일이 있을 건데요. 이 파일 내용을 살펴보시면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데 이번에는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넘버와 아이디, 이름,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우편번호죠. 그 다음에 주소와 전화번호, 나이까지 있는 이러한 데이터 테이블을 멤버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데이터들도 미리 집어넣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 해당하는 인서트 명령문이 있고요. 여기에 1번, 2번, 3번부터 해서 6번까지 이름을 영문 아이디와 그 다음에 실제 이름, 그 다음에 성별은 남자와 여성 그렇게 돼 있는 거로 2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편번호와 그 다음에 집 주소, 전화번호죠. 그 다음에 나이까지 하는 6개의 데이터를 같이 넣는 하나의 파일을 제가 그 수업 자료에다 올려놨는데, 네, 저는 이 수업 자료가 지금 저희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을 다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에 그 내용을 다 복사를 해서 넣고요. 그렇죠? 네, 그냥 뒤에 있는 내용 메모장에다 복사해서 넣은 겁니다. 복사해서 넣고 난 다음에 이 파일을 저장해 주는데요. 아니면 이미 저희 수업 자료 받으시면 상관없습니다. 저장해 주기를 C 드라이브 APM 셋업에 htdoc라는 폴더 안에 얘 또한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하고 이번에는 mem.sql 이라는 이름을 mem.sql로 적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인코딩 타입이 안 씌어야지만 한글로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파일 하나를 그냥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저희 C 드라이브 APM 셋업 htdoc라는 폴더 안에 이거는 mem.sq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내용을 이제 불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다 넣기 위해서는. 그러면 저희 지금 하고 있었던 이 여기에다가요. 또다시 잠깐 나가주시고요. 저는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데 혹시 여기까지 안 가 있으신 분들은 그쪽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미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루트로 간 거고요. cd apm 탭 눌러서 그 폴더로 한번 가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cd htdoc라고 하는 폴더까지 또 가줍니다. 그 다음에 저기 폴더 안에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찾아봤더니 네, 이렇게 찾아보는 명령어를 썼더니만 mem이라는 SQL 파일이 있구나 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럼 저 파일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정보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MySQL 다시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까지 적으시고요. 자,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사용자의 DB까지 적으시고 저렇게 박스 표시 이쪽으로 화살표가 되게끔 하시고 난 다음에 mem.sql 명령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해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요 문제없이 잘 들어가면은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넣어주고요. 네, 그럼 잘 들어갔으니까 아무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MySQL 사용자 ID, 패스워드, 사용자 DB를 이름을 입력하고 또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위에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위에 거하고의 차이는 뒤쪽에 저기 슬러시와 mem.sql을 입력을 했다 안 했다 차이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고 1, 2, 3, 4를 입력을 하셔서 저는 그 데이터베이스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까지 잘 됐으면 이제 그 테이블도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확인해 보기 위해서 테이블들이 몇 가지가 있느냐를 또 확인을 합니다. 네, 이 MEM이 잘 있네요. 프렌즈라는 것만 있었는데 얘도 잘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데이터가 뭐가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셀렉트 별표. 네, 이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엔터를 치시면 데이터가 쭈르륵 나타납니다. 그렇죠? 6명의 사람들이 있고 숫자와 아이디,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그 성별, 우편번호와 집주소, 전화번호와 나이가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6개의 레코드를 가진 테이블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게 되셔야지 이제 또 이어서 셀렉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걸 네, 그 다음에 제가 내일 밤까지요 이제 팀이 구성됐다라는 가정하에 발표를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말씀을 드리면 그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을 좀 바탕으로 하셔서 주제는 자유주제입니다. 뭐 나는 뭐 영화 관련하는 걸 좋아해서 영화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러한 뭐 웹페이지 혹은 앱 그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구조상의 웹페이지를 만들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영화 말고 나는 또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맛집 같은 거를 하고 싶다 하면 그러한 콘텐츠 제공하는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거를 준비하셔서 발표하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발표를 이렇게 저처럼 오프라인으로 와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발표는 당연히 팀장끼리 모이셔서요. 한 분만 대표를 해서 이렇게 핸드폰 놓고 영상을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PPT 만들어 두시고 이렇게 그 화면 녹화하면서 그 목소리만 녹음하셔서 발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제가 다 받고 난 다음에 한 번은 뭐 온라인으로 다 수업하는 분들이랑 같이 봐야 되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중간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한 거는 다음 이제 다음 수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시 그러면은 그 팀 편성 발표 부분 말고요. 다시 이어서 오늘 설명드릴 셀렉트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안에 다음과 같이 6명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셀렉트를 정말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때 필요한 사람만 보여줘야 되고요. 필요한 데이터만 보여줘야 되고, 검색을 했을 때는 검색된 데이터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셀렉트문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셀렉트문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저 셀렉트 별표 프롬을 많이 사용을 하시긴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데이터를 모두 다 가져올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 말고 다양한 몇 가지 그 데이터 필요한 애들만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나중에는 그 저희 프로젝트 때 말고요. 어디라 그래야 되죠? 이런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셀렉트문 하나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얘가 복잡할 경우는 되게 복잡하게 사용도 하고요. 정말 데이터가 많을 때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는지를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건문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셀렉트문 같은 경우에는요,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아이디와 이름, 주소 정도만을 가져오겠다라는 명령어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모두 다 가져오겠다라는 걸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져올 때 조건문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는 건데요. 맨 첫 번째 있었던 거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로는 아이디와 이름, 주소만 불러오겠다라는 겁니다. 네, 명령어 그대로 써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디, 이름, 그 다음에 주소만 가져올 건데, 어디서 가져올 거냐? 아까 6명 등록되어 있는 그 테이블에서부터 아이디와 이름, 주소만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에 해당하는 아이디와 이름, 주소가 불러와지는 걸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나 전체 정보를 다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select 별표 from member라고 명령어를 치시면 보기는 좀 불편하겠지만 모든 데이터가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럼 나는 남자에 해당하는 정보만 얻어오고 싶다 할 때에는 이 명령어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명령어 다음에 조건문을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성별이 남자인 사람만인 거죠. 네, 원래 여기까지만 적었었는데 이제 조건문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걸 건데 성별이 남자인 사람만 불러오고 싶다 라고 쓰게 되면은 3명만 불러하신다는 거죠. 근데 3명 불러오는데 표가 또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불러오는데 아이디와 이름과 그 다음에 성별까지만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 불러오던 값을 아이디,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인가? 네임이군요. 그러면 이름 또 성별까지 해서 불러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표가 아니라 이 3개만 나는 알아오고 싶다라고 적게 되면은 3개의 정보만 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셀렉트문은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 있는 셀렉트문 여러 가지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좀 전에 했었던 성별을 가져와서 하는 건데 아이디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성별까지를 불러오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명령어 2줄을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럼 나이가 50세 이상인 사람만 모든 정보를 불러오고 싶다 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이 where문 다음에 나이를 쓰고 5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50세 이상인 사람들만 불러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쳐서 쓸 수도 있겠죠. 나는 50세인 사람만을 불러오고 싶은데 다 모든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용자 아이디와 이름,
그 다음에 성별만 불러오고 싶다 할 때에는 여기에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이름, 성별인 거고, 나이가 50대 이상인 사람만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렉트문에는 여러 가지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가 틀렸다고 하네요. 네, from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안 적었죠. 테이블 명을 이걸 적었어야 되네요. 그래서 저거까지 적고 다시 엔터를 치면 뭐가 또 틀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거대로 한다고 하면 네, 나이 50 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empty set이라고 나온 건가요? 에러가 위에 것 때문에 에러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러네요. 50세 넘는 사람이 없나 보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전부 봤더니 네, 나이가 지금 35, 29세 있네요. 그러면 아까 명령어에서 굳이 찾아보겠다 하면은 50세 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을 지우고 30세 이하인 사람을 찾으라면 한 사람 나오겠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이 셀렉트 문을 가지고 또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조건에 맞는 검색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건문에서도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조건을 걸 때에는 AND라는 걸 이용을 해서 조건을 또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명령어에서는 이름과 아이디, 주소, 그 다음에 우편번호를 가져올 건데 나이가 20세 이상이면서 30세 이하인 사람을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네, 저희 데이터에는 20세 이상이고 30세 미만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그걸 가지고 그럼 해본다라고 하면 똑같은 조건문을 쓰는 건데 이번엔 20세 이상 30대 미만인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셀렉트 테이블 생김새에는 그 뭐라 그러죠? 원래 저희 테이블 생김새에서는 이거는 안 쓰셔도 되는 건데요. 멤버 테이블의 순서는 여기에서는 아이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과 우편번호가 있는데 이 순서를 다음과 같이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부르고 어드레스, 우편번호 순서를 이거 두 개를 바꾸더라도요. 그럼 이 순서가 바뀌어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렉트 이름과 아이디, 그 다음에 주소, 우편번호. 근데 멤버에서부터 부를 거다. 그러고 조건문을 이제 엔터를 쳐서 저는 쓰는 거고요. 나이가 20세 이상. 그리고 나이가 30세 미만인 사람을 부르겠다 라고 하면 이 셀렉트 조건문에 의해서 한 사람만 또 보여지는 거고, 원래는 아이디가 먼저 보여지고 이름이 보여져야 되는데 저 순서상 네임과 아이디, 어드레스를 했기 때문에 네임이 먼저, 그 다음에 아이디, 어드레스, 우편번호가 차례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셀렉트 방법을 또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아이의 특정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름이 이 사람인 정보를 가져와 달라고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셀렉트문이고 where 다음에 name이 이 사람인 사람을 불러와 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특정 단어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때에는 저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이 누구누가 있는지를 다 봐야 되니 여기에 뭐 설기형이라는 사람을 그럼 찾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저 사람 이름을 가진 모든 정보를 불러와 달라 라고 해서 한 사람만 모든 정보가 불러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셀렉트문은 뒷부분에 저렇게 검색 명령어를 이용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문은 다음과 같이 정말 복잡하게 연결되는데요.
엔드 가로하고 저쪽에 또 엔드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엔드문과 또는 엔드문을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복잡하긴 하지만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정도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고요. 아마 프로젝트 할 때는 검색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그 엔드문 많은 거라든가 워가 많은 거를 사용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한 동작을 하는 게 이 웨어 다음에 다 조건문인데 이러한 검색을 할 때는 눈으로 봤을 때 40세 이상인 사람과 50세 미만인 사람인데 남자인 사람만 찾아달라라고 하는 명령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름과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나이를 불러올 건데 20세 이상이고 30세 미만인 사람 혹은 40대 이상이고 50대 미만인 사람 그러면서 성별이 여자인 사람만 불러달라라고 그렇게 명령어를 써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렇게 쓰는 명령어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시고 실습은 그냥 필요하시면 한 번씩 해보시면 될 텐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네, 50대 이상인 사람이 거의 지금 40대 이상인 사람과 그러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에는요. 그 부분은 조금씩 연습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이 like라고 하는 그 조건문을 많이 쓰는데요. 얘는 그 전체 글씨가 아니라 일부 글씨가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 김씨인 사람을 찾을 때는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찾아올 건데 조건문이 이름이라는 거 안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을 모두 찾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문도 있으니 여기에서는 그렇게 찾게 되면 이제 김씨 성을 가진 사람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외어문 다음에 특정 글씨를 전체를 찾는 게 아니라 일부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걸 찾을 때는 like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검색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김씨 성을 가진 때는 퍼센트 표시를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희 여기에는요 있는 사람이 다 이름이 같은 사람이 별로 없죠. 박씨가 2명 있네요. 그럼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다 라고 할 때는 select 그다음에 이름과 그다음에 아이디와 나이 정도만을 찾고 싶다.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에서요. 그렇죠? 조건문으로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달라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select만 쓸 때에는 이러한 조건문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select가 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쓸 때에는 저런 거는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두 사람만 검색해서 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주소에서도 서울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서울로 시작하는 글씨입니다. 그걸 찾을 때에는 어드레스 부분에 like를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서울, 그 다음에 퍼센트 표시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like라는 것도 end문에 의해서 또 성별까지도 같이 붙여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 여자이면서 부산 주소를 가진 사람들만 불러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셀렉트문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각각의 셀렉트문은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은 제가 같이 해보고 지금 6기에서는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부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또다시 해보면요. 네, 광주, 경기, 부산도 또 한 2명 정도가 있네요. 설기영이라는 사람과 장영숙이라는 두 사람이 있으니 그러면 이번엔 주소로 부산에 있는 두 사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셀렉트 그다음에 이름과 아이디 그다음에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확실하게 그 사람을 불러왔나를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이름과 아이디, 주소를 멤버에서부터 찾아올 건데 다 불러올 게 아니라 이번에는 조건문에 주소가 부산으로 시작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여자인 사람만 가져볼까요? 그러면 젠더 하고 이렇게 해서는 갑자기 엔터를 쳐버렸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아마 한 사람밖에 못 불러올 겁니다. 저 위에 한 사람은 남자니까요. 네, 한 사람만 잘 불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몇 가지 셀렉트 문에는 검색하는 명령어들을 되게 많이 쓴다라는 것과 그 여러 가지 검색어들 중에서 필요한 거를 내가 적절하게 불러올 수 있어야지만 나중에 저희가 뭐 게시판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를 그 컨텐츠 제공하는 걸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사람이 검색한 단어로만 찾아올 경우에 이러한 셀렉트 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걸 불러올 때도요, 순서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를 순서를 가지고 불러와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이인데, 내림차순으로 해서 할 때는 나이를, 네, order by age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age 다음에 DESC를 쓰게 되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셀렉트 그 다음에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이만 멤버 값에서 올 건데요. 그냥 이렇게 명령어만 내리고 불러달라고 하면은 나이가 순서에 상관없이 35세, 33세, 34세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나이 순서대로 그럼 정렬을 해달라라고 할 때는 명령어를 똑같이 쓰는데 여기에 나이 순서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order by age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쓰시게 되면은 나이 순서대로 다시 정렬돼서 낮은 나이에서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정렬이 되기도 하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할 때에는 똑같은 명령어지만 여기에 age 다음에 DESC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시게 되면은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게끔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나이만 되느냐? 나이뿐만 아니고요. 이 앞에 이름도 가나다 순서대로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 age 쪽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름에다가 order by를 주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order by name이기 때문에 가나다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네.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지읒부터 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볼까요? name DESC 하면은 순서가 네, 잘 된 거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DESC를 붙여주게 되면은 기흥, 리은, 디귿, 리을 순서로 해서 시읒이 먼저, 그 다음에 비읍, 그 다음에 히읗 이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두 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보통은 그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써주기 위해서는 이 order by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다음에 이어서 뭘 기준으로 정렬할지는 그 필드명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을 쓸지 내림차순을 쓸지에 따라서 DESC를 쓸지 안 쓸지를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저 부분은 아마 이름에서는 조금 잘못되는 것 같은데요. 왼쪽에서는 이러한 그 순서 정렬을 하는 부분도 이 order by라고 하는 명령어를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걸 좀 살펴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히 이름까지 검색해서 좀 헷갈리게 했는데요. 그거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리고 약속하기로도 5시까지만 오늘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업데이트와 딜리트 부분은 다음 수업 진행을 할 때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요즘 그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데 그래도 나오셔가지고 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지사항 하나 올라갈 테니까 그 팀 편성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발표 준비해야 되는지를 꼭 확인을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까 팀 편성 못하신 분만 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좀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 빼놓고 혹시나 수업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